안녕하세요. 슈의 아스트롤로지입니다. 우리 별아님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6월 16일서부터 6월 22일까지 한 주간의 주간 운세 시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했던 별아님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물고기님, 교비즈 뿌리님, 또치님, 잔나비님, 채송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시거나 업그레이드해주신 귀님, 라쿤킴님, 뽀로롱님, 케이님, 몰루님, 이님, 주미기님, 담담튜브님, 유후님, 퍼플스카이 텐님, 키키님, 럭키스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별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어떤 일들 겪으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주간 운세는 나의 태양 별자리나 상승궁 별자리가 아닌 현재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성 간의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는 행성 일기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별아님께서 또 행성 별기예보라고 또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성과 별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이것을 날짜별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 쉬운지를 보는 보편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런 천체 구조들이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더 나의 사건으로, 나의 이벤트로 디테일하게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타임로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점성학에서는 매년 생일부터 1년을 한 해 운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한 해 운을 운영해가는 운영자가 있어요. 그 운영자가 바로 타임로드입니다. 그래서 토모카테, 금수달 이런 7행성 중에 한 행성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행성이 뭔지 확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양자리가 프로펙션이 돼서 화성이 연주가 되어 타임로드가 됐다. 그러면 화성이 이때 어떤 사건들을 겪는구나. 그리고 내 네이탈 차트에서 화성이 어떤 사인 몇 도에 있는데 그 도수가 포함되는 구조가 이번에 언제 있구나. 그러면 그때 관련 이벤트 겪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로드 체크하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내 차트에 있는 주요 감흥점, 그러니까 어센던트, MC 포르투나 및 그다음에 달, 태양의 도수가 포함되는 구조도 함께 참고하시면 구체적으로 활용하시기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려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영상으로 타임로드 찾는 방법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너무 찾는 방법이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보편적인 행성 일기예보, 우리 별기예보로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제가 타임로드를 찾아드려요. 그래서 댓글로 양력,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태어난 지역 남겨주신 경우에 확인하는 대로 상승궁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감흥점이나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 달의 도수, 그리고 그다음에 타임로드 다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내드리는 이런 행성 일기예보를 비롯해서 월간 별자리 운세도 한두 달 먼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월 셋째 주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 16일 밤에 개자리의 수성과 큰 개자리의 알파성인 시리우스가 만납니다. 이 구조는 6월 16일 아침서부터 6월 17일 점심때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개자리 13도 26분에서 15도 26분 사이에 어센, MC 포르투나, 태양달, 타임로드 이런 주요한 지점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겠습니다. 이 시리우스는요, 가장 밝은 별이에요.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성과 관련된 사안에서 뭔가 반짝반짝 할 수 있는 거죠. 두드러지는 어떤 성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다루는 것에도 좋고, 그리고 뭔가 발표하는 거, 컨텐츠 제작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보여주는 거, 논문, 이메일, 상담, 뭐 거래, 비즈니스, 계약 이런 데에서 다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고 수익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무엇이든 간에 어떤 뭐 계획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뭐 블로그에 올려본다든지 SNS라든지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공부 같은 거를 시작해본다든지 이런 거에도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소개받거나 연결될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요한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뭐 조언이 필요하다.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한다거나 어떤 기획안이라든지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일이 있다. 또는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날 시도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 같은 것들 처리하고 정리하는 날 되시면 좋아요. 근데 너무 과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아주 예민한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은 좀 잘 챙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6월 17일입니다. 이때 화성이 처녀자리로 입궁합니다. 내행성인 금성과 수성이 사인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개인에게 다 일일이 엄청난 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제 화성부터는 외행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행성의 군간 이동은 좀 더 유의미합니다. 특히나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에게 우선 첫째로 가장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쌍둥이, 처녀, 사수, 물고기 자리 초반, 그러니까 0도에서 4도 사이에 주요한 지점, 어세넴시 포르투나 태양달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6월 17일 기준 전후 4일에서 5일 사이에 이번 자신의 생일 리턴, 그러니까 점성학에서는 생일서부터 1년을 한 해 운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 한 해 운을 담당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만약에 쌍둥이 처녀 사수 물고기 자리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운 중에서 이제 뭐 건강이라든지 계약, 이동, 재물, 직업, 인간관계, 거주지, 프로젝트, 애정사안, 육친 등등 각자 차트에서 이제 화성이 담당하는 사안에 주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우리의 생활적인 변화,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화성이 입궁을 하는 거니까 화성은 사람을 좀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생긴다거나 응급하거나 긴급한 상황들, 그리고 뭔가를 바꿔야 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때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이 이렇게 처녀자리로 입궁하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은 레굴루스를 만납니다. 사자자리의 알파성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6월 16일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6월 19일 저녁 때까지 영향이 있고요. 화성이 타임로드거나 사자자리 29도 10분에서 처녀자리 1도 10분 사이에 어세넴시 포르투나 태양달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레굴루스는 로열스타입니다. 그래서 점성학에서 꼽는 그 가장 강력한 항성들을 로열스타라고 하는데 그 4대 천왕 중에 필두예요. 그래서 1인자의 별입니다. 화성하고 만나면은 자신에 대한 강력한 파워, 힘, 권위 이런 것들을 앞에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면은 주목을 받게 되는 때가 될 수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야지 된다거나 치열한 분야, 시험을 봐야 되는 거, 면접 이런 데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진, 취업 합격 이런 사회적인 활동에서 성취와 성공을 얻기에 좋아요. 특히 이제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래서 내 성과를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름과 명예, 명성을 얻는 때가 될 수 있고 권력과 권한, 지위를 얻게 돼서 그 지위권이 생기는 그런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는 화성은 그렇지 않아도 뜨겁고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행성인데 레굴루스가 제왕적인 성향의 항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거만해진다거나 오만해진다거나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거나 이러면서 실패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되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요, 개자리에서 목성과 해왕성의 사각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6월 12일 점심 무렵부터 6월 26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고요. 목성이 타임로드거나 양계, 천칭, 염소자리 0도 32분에서 3도 39분 사이에 어세넴시 포르투나 태양 달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 목성과 해왕성 둘 다 그 외행성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보다는 국가, 사회, 문화, 경제, 제도 이런 먼데인적인 영역에서 많이 두드러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치인이라든지 교육인, 종교인, 법조인 이런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대상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스캔들이나 비리, 횡령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투자 같은 데서도 거품이 많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막 좋아 보이거나 허황돼 보이는 거, 너무 있어 보이는 거, 반짝반짝거려 보이는 거 그리고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에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허황된 꿈, 너무 좋아 보이기만 하는 거, 실체는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쫓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투자 사기라던가 버블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코인이라던가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해왕성이라는 것 자체가 예쁘게 꾸미고 포장하고 좋아 보이게 부풀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에 이렇게 쉬듯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거나 중요한 재물적인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 구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때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목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의 몸이 좀 무겁다거나 아니면은 좀 처진다거나 잠이 많이 온다거나 이러면서 좀 늘어지고 몸이 좀 무겁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착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기도 쉬워요. 자꾸 뭘 빼먹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꼼꼼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면은 두세 번씩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커피, 달고 짠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 많이 찾게 될 수가 있고 과소비하는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돈을 잃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 약을 먹게 된다거나 아니면 주사 맞을 일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식중독이나 노로바이러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생과 건강도 잘 챙기는 시기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조는 이제 6월 20일 날 이때 개자리의 수성과 쌍둥이 자리의 알파성인 카스토르가 만납니다. 이 구조는 6월 22일 아침서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 영향이 있고요.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개자리 19도 55분에서 21도 05분 사이에 어세넴시 포르투나 태양달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다니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게 떠오르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말하기, 새로운 생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돋보이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논리력이 앞서는 때가 아니고 직관력이 앞서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예감이 적중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고 되게 파격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몇 수 앞을 내다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앞을 내다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게 될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결국 그 생각, 그 말이 맞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에는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감성적인 글쓰기라든지 말, 컨텐츠, 제작 이런 거에도 좋고 강의 같은 것도 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특히 사람들 기억에 남는 메시지 전달하기에 좋은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6월 20일 저녁에 금성이 고래자리 알파성인 맹카르하고 만납니다. 이 구조는 6월 20일 아침서부터 21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고요. 금성이 타임로드거나 황소자리 14도에서 15도 10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 어세넴시 포르트나 태양달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금성 관련 사안이 좀 흉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과 건강하고 안전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기가 쉬워요. 질투, 시기, 비교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신, 소유욕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이 상대방에 대해서 쓸데없이 집착을 하게 된다거나 오해를 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눌러왔던 감정이 이상한 데서 터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건 다른 일 때문인데 푸는 것은 정작 가까운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그거를 풀어내면서 그 관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이나 가까운 사람과 잠시 좀 사이가 안 좋아진다거나 서먹해진다거나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될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나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러기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고 음악 듣기, 뭐 명상하기 이런 게 더 나을 수가 있고 차라리 너무 속이 답답하다. 그럼 저는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상담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날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는 망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답답하시면 어디 가서 타로라도 보십시오. 그냥. 예. 네, 얘기하면서 오늘 이것 때문에 너무 짜증났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 이렇게 해소하고 그냥 그렇게 풀고 마세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챙기는 게 필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 날인데 특히 여성분들, 여성 질환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1일에 처녀자리에서 남교점과 도데카테모리온상 화성이 회합합니다. 이 구조는 6월 20일 오전서부터 21일 좀 점심 약간 지난 시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화성이 타임로드거나 쌍둥이 처녀 사수 물고기 자리 18도 14분에서 26도 11분 사이에 중요한 지점 어세넴시 포르투나 태양달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이 구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때 짧고 굵은 흉사 한두 가지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후 관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잘 알 수 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해결해야 돼서 정신없고 바쁘실 수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해와 질병에도 유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민해지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손발이 차진다거나, 과로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성급하게 빠르게 아니면은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고 마무리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한 비판, 비난,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전날 그쵸? 금성 맹카르 영향까지 있는데 도대화성 남교점의 영향까지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좀 21일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 다 완벽해야 돼. 틀리면 안 돼. 저거 왜 틀렸지? 이러면서 이렇게 짜증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예민함을 좀 내려놓고 현실적인 문제에 좀 더 포커스 맞추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6월 22일입니다. 일요일에 수성과
쌍둥이 자리에 베타성이 폴룩스의 회합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22일 새벽서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 영향이 있고요. 수성이 타임로드거나 이제 계자리 22도 53분에서 24도 03분 사이에 어센엠시 포르투나 태양달 타임로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지는 날이에요. 예, 폴룩스는 아까 제가 그 로얄스타 4대 천왕 말씀드렸잖아요. 5대 천왕을 꼽아라. 그러면 이제 폴룩스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한 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항성이기 때문에 수성은 말과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글,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지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난다거나 그리고 되게 불안정해진다거나 아주 예민해진다거나 그러면서 주변 사람과 말싸움, 갈등, 언쟁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룩스는 굉장히 전사적인 별이에요. 이제 그 이미지도 그 쌍둥이 형제 중에서 이제 약간 군인에 가까운 그런 동생이었기 때문에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있거든요. 이미지 보면. 그래서 추진력이 되게 강해요. 근데 너무 충동적이라서 잘못하면은 너무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중요한 결정, 거래, 매매, 약속,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이게 너무 성급한 그런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특히 아버지나 남성 어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 이제 막 화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집, 자산과 관련된 손실이나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운로에 따라서는 그런 운에서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중요한 거래라든지 계약, 약속, 부동산 관련 문제 요거는 요때는 다루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주의 마지막은 이제 22일에 천여자리의 화성과 계자리의 목성에 육각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요. 6월 17일 늦은 오후서부터 7월 4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성 또는 목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있는 구조예요. 이게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과 목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 각각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 같은 경우는 목성과의 육각입니다. 그래서 길성과 육각이기 때문에 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을 열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권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승진을 하게 된다거나 나의 권한이 늘어난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화성이 천여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성의 리젝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이제 그런 도움이라던가 나에게 벌어지는 그런 권한의 증가 아니면 어떤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근데 막상 그거를 맡아서 하다 보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 같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과로가 온다거나 아니면 누가 도와주는데 그게 좀 껄끄럽다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받긴 받았는데 실속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서 좀 편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든 길사는 길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성이 타임로드인 분들 입장에서는 화성이 이제 하필이면 이게 뻘로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흉사에 좀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성이 타임로드인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상대방으로부터 되게 무시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쌀쌀맞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린다거나 도움을 거부한다거나 그러면서 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예민하거나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이런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성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화성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래도 목성 화성한테 텀 리셉션이라는 것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성이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너무 맘상하기보다는
일에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쪽으로 잘 드러나시길 바라고, 그리고 목성과 화성의 육각은 보편적으로는 뭔가 수리하고 고치고 집안 재정비하고 그리고 문서 정리하거나 어떤 규칙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직을 개편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 인사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또는 다이어트나 건강 계획 같은 거 세워보시는 것도 이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6월 셋째 주 16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 살펴봤는데, 행성 간에 큰 구조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화성이 처녀자리에 입궁한다? 이 정도랑 목성해왕 항성사가 이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항성 간의 구조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 6월 둘째 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구조가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행성들의 불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토성만 비껴나가 있나 지금? 근데 토성도 녹록치는 않죠. 왜냐하면 토성이 15일에 목토 사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토 사각이 7월 초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모든 행성들이 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우리 별아님들 요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 잘 캐치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늘 감사하게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답글도 남겨드리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